지금부터 업계에서 퇴출될 각오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마그네슘을 챙겨 먹어야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TV에 나오는 전문가들 너나 할 것 없이 눈 떨리면 마그네슘을 먹어라. 근육통에는 마그네슘이 좋다고 얘기해주죠. 하지만 잘못 먹으면 건강에 오히려 안 좋다는 사실을 그들은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이 모르고 헷갈려야 그들이 돈을 벌거든요. 이 분야에서 30년 넘게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그네슘 제대로만 먹으면 몸의 긴장과 손발저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언제 먹느냐를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미네랄 흡수와 신경대사를 연구해온 박사 김현수입니다. 임상 데이터를 수천 건 이상 분석하면서 확실히 알게 됐죠. 같은 양을 먹어도 시간대 하나로 흡수율이 두세 배나 차이 납니다. 그 시간대를 놓치면 마그네슘의 절반은 그냥 흘러나가 버려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열심히 드셨어요. 그런데도 손발이 저리고 밤에 다리에 쥐가 나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복용 시간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점심 식후에 다른 영양제와 함께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는 우리 몸이 활동 모드에 있어서 마그네슘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몸이 긴장하고 있을 때는 미네랄이 제대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반대로 저녁 시간대, 특히 밤 9시에서 10시 사이는 우리 몸이 회복 모드로 바뀝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근육이 이완되고 신경이 안정되죠. 바로 그때 마그네슘을 드시면 흡수율이 최대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현장에서 수백 명의 사례를 지켜봤어요. 같은 제품, 같은 용량인데도 복용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증상이 확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손발저림이 줄고 다리 경련이 사라지고 밤에 푹 주무시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 끝에 결심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업계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의사들도 영양 전문가들도 쉽게 말하지 않는 진짜 마그네슘의 비밀이죠. 왜냐하면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오해들을 하나씩 바로잡고 진짜 마그네슘 복용법을 연구자로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현장이 증명하고 수많은 분들의 경험이 증명합니다. 마그네슘 하나만 제대로 드셔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밤에 푹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가볍고 다리가 편하고 몸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반드시 타이밍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그네슘 언제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68세 김정자님은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쳤습니다. 마그네슘을 6개월째 꾸준히 챙겨 드셨지만 별 차도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드시나요? 그분은 아침 식후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김정자님은 정말 성실하게 관리하셨어요. 매일 아침 식사 끝나고 다른 영양제와 함께 마그네슘을 챙겨 드셨죠. 그런데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바로 타이밍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 전체가 긴장 모드로 들어가죠. 이때는 마그네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저는 복용 시간을 저녁 9시 전후로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뒤 김정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밤에 마그네슘 먹고 자니까 다리에 쥐가 안 나요. 6개월 동안 안 되던 게 일주일 만에 달라진 겁니다. 제품도 안 바꾸고 용량도 그대로였는데 말이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이 이완 모드로 바뀔 때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즉, 몸이 쉴 준비가 되었을 때 들어가야 제대로 작용하죠. 저녁 시간대, 특히 밤 9시에서 10시 사이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근육이 풀리고 신경이 안정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아침에 드시는 분, 점심 식후에 드시는 분, 심지어 아무 때나 생각날 때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마그네슘의 절반 이상이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아깝죠?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 효과는 절반밖에 못 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마그네슘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오늘 주제 같은 건강에 중요한 정보를 더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김정자님처럼 여러분도 작은 변화만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안 되던 게 일주일 만에 달라지는 경험,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려면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커피, 술, 스트레스, 조리 습관, 약물까지 여러분이 모르고 계셨던 마그네슘 도둑들을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아침에 한 잔 마십니다. 그런데 커피 속 카페인이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영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3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마그네슘 배출량이 40% 이상 높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72세 박은자님을 제가 만났을 때 이분은 손끝 저림을 심하게 호소하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하루에 커피를 4잔씩 드시더라고요. 아침에 한 잔, 점심 식후에 한 잔, 오후에 또 한 잔, 저녁 식사 후에도 한 잔. 마그네슘을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도 손끝 저림이 나아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커피였습니다. 카페인은 신장을 자극해서 소변량을 늘리는데 이때 마그네슘도 함께 빠져나가요. 특히 식사 직후에 커피를 드시면 음식에서 흡수되려던 마그네슘까지 배출돼 버립니다. 박은자님께 커피를 오전에 2잔으로 줄이고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후 최소 1시간은 커피를 참으시라고요. 한 달 뒤 박은자님은 손끝 저림이 확 줄었다고 연락 주셨어요. 커피를 완전히 끊은 게 아니라 시간과 양만 조절했을 뿐인데 말이죠. 커피는 오전에 한두 잔으로 제한하시고 마그네슘은 최소 2시간 뒤에 섭취하세요. 식사 직후 커피는 흡수를 방해하니까 식후 1시간은 비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드실 때는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함께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은 하루 커피 몇 잔 드시나요? 3잔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줄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그네슘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술과 탄산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과 인산 성분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해요. 서울대 식품영양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음주 빈도가 높은 그룹이 마그네슘 혈중 농도가 30%나 낮았습니다. 술을 자주 드시면 마그네슘이 몸에 제대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뜻이죠.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면서 마그네슘을 대량으로 소모합니다. 게다가 술을 드시면 소변량이 늘어나면서 마그네슘이 함께 빠져나가요. 65세 정혜용님은 저녁마다 맥주 한 캔을 즐기셨어요. 건강을 위해 마그네슘도 꾸준히 드셨는데 다리 경련이 자꾸 생기더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술을 줄여보세요. 정혜용님은 맥주를 주 2회로 줄이셨고 2주 만에 다리 경련이 확 줄었습니다.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자주 드시면 마그네슘 부족을 피할 수 없어요. 탄산음료 속 인산도 문제입니다. 인산은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콜라나 사이다를 식사와 함께 드시면 음식에 들어있던 마그네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는데 여기에 탄산음료까지 드시면 영양 흡수율이 정말 떨어져요. 술은 주 2회 이하로 줄이시고 탄산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두유를 선택하세요.
식사 후 탄산음료는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영양 흡수를 절반으로 떨어뜨려요. 콜라나 사이다 한 잔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는 분들 많으세요. 여러분은 저녁 식사 때 어떤 음료를 함께 드시나요? 탄산음료라면 지금부터 바꿔보세요. 스트레스도 마그네슘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마그네슘을 에너지로 쓰면서 빠르게 소진시켜요.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 강도가 높을수록 마그네슘 농도가 유의하게 낮아졌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면 몸도 마그네슘을 계속 쓰는 거죠. 특히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면 매일매일 마그네슘이 고갈됩니다. 63세 최수연님은 불안과 불면으로 몸이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손발이 차갑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보다 낮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마그네슘이 계속 소모되고 있었던 거예요. 마그네슘을 복용하시면서 동시에 스트레스 관리를 시작하셨죠. 하루 3분 깊은 복식 호흡, 저녁 산책을 꾸준히 하셨더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더라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마그네슘을 세포 밖으로 밀어내요. 그러면 혈액 속 마그네슘은 일시적으로 높아지지만 결국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날엔 평소보다 마그네슘이 두세 배 더 빠져나갈 수 있어요. 하루 3분 깊은 복식 호흡, 저녁 산책으로 몸의 긴장도를 낮춰보세요. 스트레스를 받는 날엔 카페인이나 단 음식을 함께 줄이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와 카페인, 설탕이 함께 들어오면 마그네슘이 정말 빠르게 빠져나가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몸은 얼마나 긴장돼 있나요? 어깨가 뻐근하고 목이 뻣뻣하다면 지금 당장 깊게 숨 한번 쉬어보세요. 조리 습관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오래 삶으면 마그네슘의 절반 이상이 물에 빠져나갑니다. 농촌진흥청 실험에서 시금치를 3분 이상 끓이면 마그네슘 함량이 55%나 감소했어요. 거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그네슘은 수용성 미네랄이라서 물에 쉽게 녹아요. 그래서 채소를 끓는 물에 오래 담그면 영양소가 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70세 정인자님은 채소를 매번 데쳐서 드셨어요. 건강을 위해 채소를 많이 드셨는데도 피로가 계속되더라고 하셨죠.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을 끓는 물에 3분 이상 삶아서 물을 버리고 드셨대요. 그러면 마그네슘이 물에 다 녹아서 버려지는 겁니다. 제가 조리법을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채소를 살짝 데치거나 올리브유로 볶아 드시라고요. 한 달 뒤 정인자님이 말씀하셨어요. 피로가 확 줄었다고요. 채소를 볶으면 기름이 영양소를 감싸서 빠져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살짝 데치실 때는 1분 이내로 짧게 데치고 데친 물은 국물 요리에 활용하시면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살짝 데치거나 올리브유로 볶는 조리법을 사용하세요. 끓는 물에 오래 담그면 영양 손실이 정말 큽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조리법 하나로 그 영양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채소를 주로 어떻게 조리하시나요? 오래 삶으셨다면 지금부터 볶음이나 살짝 데치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약물입니다. 이뇨제나 혈압조절제는 마그네슘을 함께 배출시켜요. 대한내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특정 약 복용자는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평균보다 25% 낮았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기 쉽다는 뜻이죠. 이뇨제는 소변량을 늘려서 부종을 빼는데 이때 나트륨뿐 아니라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69세 강철미님은 혈압약을 복용하신 뒤부터 다리 쥐가 늘어났습니다. 약을 먹기 전엔 괜찮았는데 약을 먹고 나서부터 밤에 자다가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더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약이 마그네슘을 함께 빼내고 있었던 겁니다. 혈압약 중 일부는 신장에서 나트륨을 배출하면서 마그네슘도 동시에 배출시켜요. 그래서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보충이 꼭 필요합니다. 강철미님께 전문가와 상담해서 마그네슘을 추가로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약과 마그네슘은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라고 했죠. 3주 뒤 다리 쥐가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해 마그네슘 보충 여부를 확인하세요. 약과 마그네슘은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약 먹고 바로 마그네슘 드시면 흡수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약을 드시면서 다리 쥐가 더 잦아진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유를 알았으니 다음으로는 흡수율을 2배 높이는 복용 타이밍과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소, 물 섭취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조금만 시간을 내어 집중해 주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기껏 영상 듣는데 시간 투자했는데 손해보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마그네슘은 이완의 미네랄입니다. 밤 9시에서 10시 사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흡수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저녁 시간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회복 모드로 전환돼요. 바로 그 순간이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제가 만난 67세 김영희님은 마그네슘을 아침에 드셨어요. 6개월 넘게 꾸준히 드셨는데도 손발저림이 계속됐죠. 제가 복용 시간을 밤 9시로 바꿔보시라고 했더니 2주 만에 손발이 따뜻해지고 저림이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제품, 같은 용량인데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낮 시간에는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어서 몸이 활동 모드입니다. 이때는 혈관이 수축되고 근육이 긴장돼 있어서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해요. 반대로 저녁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이완되고 근육이 풀리고 소화 기능도 원활해집니다. 이때 마그네슘을 드시면 흡수율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져요. 저녁 식사 후 2시간 미지근한 물과 함께 복용하세요. 밤 9시에서 10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만 자기 직전에는 피하세요. 화장실 가고 싶어질 수 있으니까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언제 드셨나요? 아침이나 점심이었다면 오늘부터 저녁으로 바꿔보세요. 공복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 복용을 피하셔야 해요. 마그네슘은 산성 환경에서 녹는데 공복일 때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71세 이정숙님은 아침 공복에 마그네슘을 드셨다가 속이 쓰리고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드셔보세요. 이정숙님은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로 시간을 바꾸셨고 그 뒤로는 속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는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면서 적당히 활성화돼 있어서 마그네슘 흡수도 잘 되고 위벽 자극도 최소화됩니다.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에 드시면 흡수가 더 원활해요. 따뜻한 물이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소화효소 분비를 돕거든요. 공복에 영양제 드셨을 때 속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식후로 바꾸시고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위장이 편안해야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됩니다.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의 흡수를 도와 세포 안으로 운반합니다. 마그네슘 혼자서는 세포막을 통과하기 어려운데 B6과 함께 있으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열려요. 그래서 마그네슘과 B6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64세 박정호님은 마그네슘을 단독으로 드셨는데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제가 B6가 포함된 복합 마그네슘 제품으로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한 달 뒤 박정호님은 다리 쥐가 확 줄고 숙면도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양의 마그네슘인데 B6과 함께 있으니 흡수가 달라진 거죠. 반대로 칼슘이나 철분은 마그네슘과 흡수 경로가 겹쳐서 서로 방해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철분은 모두 같은 통로를 이용해서 장에서 흡수되거든요. 한꺼번에 드시면 서로 경쟁하면서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비육과 포함된 복합 마그네슘 제품을 선택하세요.
칼슘이나 철분 영양제를 함께 드신다면 아침에 칼슘, 저녁에 마그네슘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영양제 함께 드실 때 간격을 두시나요? 한꺼번에 드시면 절반은 흡수가 안 될 수 있어요. 수분 부족은 마그네슘의 세포 흡수를 방해합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인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영양소가 세포까지 전달되지 못해요.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충분해야 혈액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 전달될 수 있어요. 68세 오순자님은 하루 물을 서너 잔밖에 안 드셨어요. 마그네슘을 꾸준히 드셨는데도 다리 부종과 경련이 계속됐습니다. 제가 물 섭취량을 늘려보시라고 했죠. 하루 1.5리터 이상, 특히 마그네슘 드실 때 따뜻한 물 한 잔을 함께 마시라고요. 오순자님은 물 섭취를 늘리신 뒤 다리 부종이 빠지고 경련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시니어 분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셔서 물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드셔야 합니다. 저녁 복용 전후로 따뜻한 물 한 잔을 꼭 함께 하세요. 마그네슘 드실 때 물을 충분히 마시면 흡수가 빨라지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물 섭취량 충분하신가요? 소변 색깔이 진한 노란색이라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맑은 연노란색이 되도록 물을 자주 드세요. 꾸준한 시간대 복용은 신체 리듬을 학습시킵니다. 우리 몸은 습관의 동물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마그네슘이 들어오면 몸이 그 시간대를 기억하고 흡수 준비를 합니다. 소화 효소도 미리 분비되고 세포막도 열리고 흡수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져요. 66세 조미숙님은 마그네슘을 불규칙하게 드셨어요. 생각날 때마다 아침에 드시기도 하고 저녁에 드시기도 하고 가끔 잊어버리기도 하셨죠. 효과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일 저녁 9시 같은 장소에서 드시라고 했어요. 식탁에 마그네슘을 두시고 저녁 드신 뒤 설거지 끝나면 바로 드시는 루틴을 만들라고요. 조미숙님은 한 달 뒤 몸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잠도 잘 오고 다리도 편하고 몸이 전체적으로 가벼워졌다고요. 하루 건너뛰면 흡수 리듬이 깨집니다. 몸이 적응하려면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같은 시간에 드셔야 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복용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루틴이 자리 잡으면 몸이 알아서 반응하기 시작해요. 오늘부터 일정한 루틴으로 시작해 보실까요? 저녁 9시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마그네슘 드시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한 달 뒤엔 확실히 달라진 몸을 느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하루 습관으로 옮길 수 있는 한 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을 들으시며 집중을 못해 놓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잘 들으시면 한 번에 오늘의 정보를 요약해서 전부부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마그네슘은 언제 먹느냐가 흡수율을 결정한다. 잘못된 시간대에 먹으면 절반은 흘러가고 제대로 된 시간대에 먹으면 손발저림과 불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이나 점심에 마그네슘을 드십니다. 그런데 낮 시간은 몸이 긴장 모드라 흡수가 어렵습니다. 커피를 자주 마시고 술을 즐기고 스트레스가 많고 채소를 오래 삶아 먹고 약을 여러 가지 드시면 마그네슘은 더욱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그 결과 손발저림, 다리쥐, 불면, 피로가 계속됩니다. 반대로 밤 9시에서 10시 사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시간대에 마그네슘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면서 흡수율이 2배에서 3배 높아집니다. 다리 쥐가 줄고 숙면이 늘며 피로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긴장이 풀리고 몸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비타민 B유과 함께 드시면 세포 흡수가 더 잘 되고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면 위장이 편안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면 몸이 리듬을 학습해서 흡수 준비를 합니다. 이 모든 게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여러분 그리고 주변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버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마그네슘 자주 먹는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버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9시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마그네슘을 드세요. 그 시간이 바로 몸이 이제 쉬자 하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일주일만 이 루틴을 지켜보세요.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그네슘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 되는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마그네슘 흡수를 돕고 어떤 음식이 방해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그네슘 언제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기다리겠습니다.